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이에요. 오늘은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기아 자동차 분석편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어요. 요즘은 그야말로 친환경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미래를 살짝 엿보면 승용차 부문에서는 전기차, 그리고 대형 트럭 버스에서는 수소차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왜 대형 차량에서는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대세가 될 것 같냐고요? 그것은 바로 충전 효율성과 무게 때문일 거예요. 전기차의 충전 속도가 최근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충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이상은 소요될 것이고요. 배터리 자체가 무게가 상당하여 짐을 많이 싣는 화물 트럭과 많은 인원을 수송해야 하는 대형 버스에는 전기 배터리가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기업인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으면 알아보러 가시죠. 기아 자동차의 주가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아차의 현재 주가는 6만 2천 원 선에 안착해 있네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아 최저 2만 1,500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때 기아차 주식을 사신 분들은 아주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2015년에는 주가가 약 5만 원대였는데 슬금슬금 내려오다가 2019년부터 살짝 반전한 양상을 보여주네요. 아무튼 현재 시가총액은 한 25조 원 정도 되고요. 코스피 순위로는 11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재무제표 파헤치기 체크리스트예요. 오늘 1부에서는 회사의 개요 및 업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기아자동차의 회사 개요입니다. 194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73년도에 상장을 하였네요. 본점은 현대차와 같이 양재동에 나란히 있습니다. 기아차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8억 2천만 주입니다. 거기서 현재 5억 7천만 주를 발행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기다 감자로 1억 4천만 주, 2,200만 주는 이익 소각하여 현재 유통되는 주식 수는 약 4억 주인 것을 알 수 있네요. 자기 주식 수는 4,440만 주인데 전체 발행 수에 비하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모아둔다던가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주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우선주는 따로 없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연결 대상 종속 회사 개황이에요. 글로벌한 자동차 판매 회사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자회사를 설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도이칠란드, 폴란드, 캐나다, 벨기에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최근 5개년도 사업연도에 발생한 주요 사항을 잠깐 살펴보면 2015년도에 신형 K5가 출시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 다음 연도에 올뉴 K7 그리고 친환경 소형 니로가 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K7 프리미어가 출시되었고요. 같은 해에 셀토스, 모하비 더 마스터, 그리고 미국에서 출시된 텔루라이드가 출시되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2019년 12월이죠. 인도 공장이 준공되어서 현재 생산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아차의 총 생산 대수는 소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점은 국내에서는 생산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좌측에 있는 2019년 기준 기아차 지역별 현지 판매 비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1위는 미국입니다. 61만 대로 전체 비중의 21.8%를 차지하네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52만 대로 18.5%를 차지합니다. 3위는 유럽으로 50만 대로 17.9%를 차지하네요. 인도는 아직 전체 비중으로 보면 낮지만 전 세계 2위에 달하는 인구수를 보면 앞으로 인도 시장은 상승폭이 아주 클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오른쪽 지역별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이 53.5%,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2위로 12.7%입니다. 그 다음 멕시코, 중국, 미국이 각각 1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업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을 우리는 기간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노동 고용 효과가 크고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 고무, 철강 등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상생 업체의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내수만을 위한 산업이었다면 현재는 100대 중 58대는 해외에 수출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해외 여러 나라의 수출량이 늘어날수록 산업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업이라는 것은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필수제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생산을 위한 디자인 설계, 그리고 테스트까지 투입되는 시간과 설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자금력 없이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자동차 산업들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테슬라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로 경기 변동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예상된 기아차의 실적이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기아차의 2021년, 즉 내년의 영업이익 기대치는 올해 초 대비 4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것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수치라고 하네요. ASP, 즉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라고 판매 평균 단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전의 K5보다 지금의 K5를 출시하면서 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말해요. 내수 수출할 거 없이 모두 ASP가 올라간다는 것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뜻이 됩니다. 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변동 산업이에요. 근데 그 사이클의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4년간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2014년부터 19년까지는 크게 실적을 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19년부터 23년간은 다시 호황 사이클로 현대, 기아차 모두 큰 규모의 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요즘 스마트폰이 신형, 구형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형 차량, 신형 차량은 있지만 국민의 많은 사람이 가구당 차량 한 대씩은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제품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을 때와 같이 폭발적인 수요는 앞으로는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신차로 바꾸고 싶은 그 사람의 욕구 때문에 그 수요에 대비해서 ASP를 높여 이익 증가를 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것을 바로 Q, 퀀티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 P, 프라이스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업이익을 이끌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박리담회였던 자동차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기아차의 사이클에 대한 정리예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4차 신차 사이클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점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출시된 차량의 수를 보면 과거 어느 시점보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신차를 새로 출시하면서 제품의 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인 ASP의 상승으로 신차 가격은 상승되고 그에 따라 중고차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는 효과를 맛볼 수 있어요. 또한 중고시장에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 현대기아차에서 중고시장에 진입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중기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기억이 나네요.
또한 신차 구매 시 옵션의 선택 비중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수익성을 견인하는 효과를 톡톡히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면 과거 대비 신차들은 기존과 비교해 옵션 채택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물론 과거에는 기본 사양들로만 되어 있었던 것들을 옵션으로 빼서 저런 비율 상승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신기술에 따른 자동차의 운전 보조 장치라든지 긴급 제동 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등과 같은 과거에는 없었던 안전 장치나 편의 장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 근거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옵션 채택을 통해 기아차의 경우 ASP가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이 차량 가격의 약 10에서 20%를 차지한다고 하니 옵션 질이라는 욕을 들어도 현대 기아차는 계속해서 새로운 안전 편의 옵션에 대한 비중을 높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옵션 선택 비중이 높아지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도 좀 더 안전하게 타고 싶다는 욕구가 새로 창출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자동차를 단지 소유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겠지만 지금은 얼마나 안전하고 자신이 차에 있는 동안 얼마나 즐겁게 운전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차를 고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2년 내에 출시된 신차 효과와 함께 신차에 대한 새로운 안전 편의 시설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판매 비중이 다시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왼쪽 표를 보면 주요 기업들 중 BEV, 즉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표로서 테슬라가 세계 1위였던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넘겼다는 소식이 몇 달 전 뉴스로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역시 테슬라는 약 433조의 시가총액으로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의 전기차로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거기서 단연 기타 기업들을 압도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가 저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대 기아차는 약 61조 원으로 7위에서 8위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를 생산하다 보니 총 판매량과 전기차 판매량이 동일하게 32만 대입니다. 근데 폭스바겐은 훨씬 더 많이 생산하죠. 총 생산량이 612만 대이고 그중 11만 대가 전기차임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차량 판매 대수로 보면 테슬라는 폭스바겐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의 시가총액이 약 4배나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과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현재 시장은 전기차를 얼마나 잘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미래의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전통적인 내연 기관의 경우 기름을 넣고 얼마나 오래 그리고 멀리 달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듯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차의 경우 기타 차량에 비해서 경쟁성을 가지려면 얼마나 빨리 충전이 되고 그리고 그 충전된 배터리가 얼마나 효율적인지가 중요할 거예요. 메리츠 김준선 애널리스트님의 자료에 따르면 기존 업체들 중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 기아차 그리고 폭스바겐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현대 기아차는 상품성이 높은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지난 3년간 판매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사의 합산 기준으로는 BEV 시장에서 판매 점유율은 테슬라에 뒤이어 2등에 안착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전기차에서 더욱 호조를 보여 3위 안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로 평가받게 될 것 같네요.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자동차의 효율성을 자동차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단연 모델 3가 효율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 현대 코나 그리고 기아차 니로가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현대 기아차에서 차량을 출시한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 표는 현대 기아차의 BEV, 즉 전기차의 판매량이며 기아차의 경우 볼륨이 현대차보다는 작지만 양사 모두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 생산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향후 10년 내에 도로에 굴러다니는 차량 중 절반은 전기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오른쪽 편은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 점유율과 순위를 나타내는데요. 2020년 3분기쯤에는 판매 점유율이 9.9%, 그리고 2등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차 일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